를 주는 상황에서 바디 트라이앵글을 했다. 저기 혹시 여기 주짓수 배우는데 맞나요? 아이고, 주짓수 배우러 오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짓수를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BNG 주짓수 가족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주짓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여기 이상훈 관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짓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짓수를 잘하려면 일단은 도장 출석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네네. 일단은 운동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제일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도장 출석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짓수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도장 외에 남는 시간에 그때 웨이트라든지 또는 유튜브에서 기술을 본다든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범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한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도장을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항상 정말 여러 핑계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못 나오고 어떻게 해서 못 나오고, 물론 열심히 나와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만큼 잘 하시고 잘할 가능성 높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견해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주짓수를 잘하려면은 웨이트보다는 주짓수에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힘센 사람이랑 스파링을 해서 졌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웨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 힘센 사람하고 힘이 대등해져가지고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술 연습과 그 다음에 그 스파링을 통해서 좀 더 강화를 한다면 그 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술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짓수를 잘하려면 무조건 기술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반대로 웨이트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웨이트를요? 네네. 네. 그러면 저기 로니 콜먼이 전성기 시대 때 하고 만약에 주짓수를 하면은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주짓수를 시작을 했는데 같은 수업을 참여를 합니다. 그럼 똑같은 속도로 성장을 하겠죠? 근데 부가적인 시간에 웨이트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짓수 시간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만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힘이 스트렝스가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랑 맥락은 조금 그쵸. 수 있는 거죠, 그죠? 똑같지만 남는 시간에 웨이트를 해라. 그죠. 제 견해도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주짓수가 약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치만 이제 저는 그 부족한 2~3%, 좀 작은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웨이트 부분이. 근데 그 2~3%를 당연히 남는 시간에 채운다면 같이 수련하는 사람들보다 당연히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힘이 더 스트렝스가 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더 강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면은 분명히 스파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주짓수를 잘하는 방법이 흰띠, 파란띠에 해당되는 건지, 그렇죠. 보라띠, 갈띠, 검은띠에 해당되는 건지, 그렇죠. 또 벨트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식의 훈련이 올바른지 또는 그렇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전 벨트 색깔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얘기 나온 김에 좀 지금 저희가 업로드하고 있는 게 베이직 테크닉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흰띠, 저처럼 이렇게 쭈뼛쭈뼛 도장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짓수가 뭐지 이렇게 밖에서 궁금하고 딱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막 강한 사람들끼리 좀 더 강해지는 막 이런 느낌 말고 진짜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뭘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초보자는 아까 말한 거랑 반대로 무조건 저는
주짓수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아까 제가 말한 웨이트는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짬이 됐을 때, 그렇죠, 올라갔을 그렇죠. 아, 때, 네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주짓수를 처음 접할 때는 무조건 주짓수를 많이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도 주짓수 연습을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처음에 적응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짓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크로스핏 훈련을 통해서 좀 강해지면 그렇게 되면은 그 부족한 부분에서 똑같은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처럼 쭈뼛쭈뼛 온 사람들의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드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드릴 훈련을 정말 열심히 좀 지루하긴 해요. 사실 맨날 사이드 스텝 세우 차주기 귀찮고 힘들긴 한데 저는 가장 빨리 블루벨트 퍼플벨트에 도달하고 가장 강하게 처음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드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릴 훈련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쵸. 이제 저처럼 솔로의 경우는 이제 솔로 드릴 해주시면 됩니다. 솔로 드릴. 솔로 드릴. 그렇죠. 혼자 할 수 있는 드릴 훈련이 많이 있어요. 주짓수에는 같이 파트너 드릴 훈련 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있는 드릴 훈련인데 정말 극초반에는 파트너 훈련도 훈련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드릴 훈련을 많이 따라 해주시면 주짓수 기술을 배우는데 그리고 강해지는데 벨트 승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는 다른 분들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가 없으면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섀도우 스파링을 좀 하는 거를 섀도우 스파링. 예.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섀도우 스파링이라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만약에 옆에 사람들 있으면 일로 와봐라 우리 해서 스파링 한번 할까 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없으면은 혼자서 스파링을 이제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니 슬라이드 빡 해보고 상대방 있다고 생각하고 안바 빵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섀도우 스파링. 네네네. 복싱에만 들었지 주짓수에서 그렇죠. 섀도우 스파링 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렇죠. 제가 최초인가요? 그러면 좋은데. 네네. 이따가 한번 보여주시죠. 섀도우. 네네. 그렇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드릴을 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나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네. 지루하고 스파링을 해야 재밌지. 네네. 드릴 반복 연습? 네. 좀 지루하지 않나요? 근데 아시겠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오히려 스파링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룰도 모르고 모르거든요. 룰이 뭘 해야 어려워요. 될지 모르고 네. 다칠 수도 있고 네. 무작정 시키는 스파링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럼요. 드릴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좋은 설명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힙디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한 기준이죠? 그렇죠. 네. 드릴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조금 올라가서 이제 한 블루와 퍼플쯤 되면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좀 성장이 도움이 될까요? 블루 퍼플 때는 적용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거를. 적용. 그렇죠. 스파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과될 수 있는 부분, 그죠? 저희가 포지션 스파링 혹은 이제 원포인트 매치, 원포인트 매치보다 저는 그 포지션 스파링, 그러니까 제한 두고 하는 거죠. 특히 비슷한 자기 체구 있는 상대랑 그 제한해놓고 하프 가드면 하프 가드, 사이드면 사이드 두고 어디서 끝나고 딱 그 부분 파트를 정해두고 하는 스파링이죠. 그게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초보자를 좀 벗어나셨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급자한텐 네, 포지션 스파링.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고급으로 올라가서 네, 브라운, 블랙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엔 또 어떻게 훈련을 해야 좀 그거는 뭐 당연히 네. 스파링을 많이 해라. 해야 되죠. 그리고 스파링.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기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부가적 트레이닝.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주짓수 경기를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미세한 차이로 승패가 갈려요. 어드밴티지 점수 하나라든지 뭐 정말 작은 차이로. 그러니까 그 경력이 비슷하고 실력이 비슷하다고 정평에 나 있는 사람들끼리 딱 붙었을 때는 막 발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막 가드 패스에도 막 10대 0 안바 빵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하다가 마지막에 어드밴테이지 딱 하나 나와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작은 차이를 아까 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기 작은 차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때는 정말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때는 트레이닝 방법이.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육각형 밸런스라고 하죠. 근데 우리 주짓수에서 보면 기술이 있을 수 있고 체력, 그렇죠. 유연성, 네. 파워 네. 등등. 네. 이제 검은띠 정도 올라갔으면 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가 부족하면 이제 그게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이 부족하면 이제 주짓수 외에 헬스라든지 크로스핏을 통해서 이제 힘을 길러주시고, 블랙인데 좀 자기만의 게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좀 테크닉 연습을 좀 해서 자기만의 길을 좀 연습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모든 밸런스를 좀 골고루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조금이라도 그게 부족하면 그렇죠. 자기의 약점으로 맞네요, 이어질 맞네요. 수 있죠. 네. 상대 포인트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네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종합해보면 흰띠는 주짓수 참여를 많이 하고, 그렇죠. 중국자 그렇죠. 블루 퍼플은 뭐라고 하시죠? 블루퍼플은 저는 포지션 스파링. 포지션 스파링. 포지션 스파링. 브라운 블랙 좀 올라가면 이제 스파링인데 스파링. 육각형.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완성을 많이 자기 게임을 완성시키는 단계니까. 그리고 사실 블루 퍼플이 어떻게 보면 좀 묶였는데, 좀 개인적으로 퍼플 벨트부터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맞습니다. 너무 레벨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스파링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박성범님은 스파링을 일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일매일 그 도장에서 회원분들하고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제 회원분들은 물론 다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생활체육 수준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 물론 잘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나 이제 주말 같은 경우 선수반 참여해서 보통 한 일주일에 10판에서 20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컴피티션을 참여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선수부 요즘에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많이 하고 싶은데, 저도 매일매일 많이 하고 싶은데 컨디션이 이제 조금씩 나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 그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도장에 나갈 때, 출근할 때. 그래서 적절히 조절해서 열심히 트레이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트레이닝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스파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컴피티션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는 스파링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도장에 출석을 많이 하면서 관장님의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제일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좀 늦게 와서 네, 수업도 안 듣고 그렇죠. 스파링만 하거나. 정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관장님이 수업해 주시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몸풀기부터 드릴, 기술, 스파링까지 이렇게 골고루 다 참여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수업하시는 관장님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또 여러 좋은 유튜브의 수업들이 있지만, 근데 빌드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오랜 기간 수련을 했고, 네. 관장님들이 다 오랜 기간 수련을 했고, 그 지도를 할 때는 그만의 방식들이 쌓여온 그 결과물로서 딱 기술이 나오는데, 근데 물론 다양한 필살기들이 막 유튜브에 있지만 그 관장님의 일단 지금 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관장님들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계신 거는 확실하니까요, 그죠? 그분들의 일단 그 모든 것을 배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익혀 나가고 그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알아서 조금 겸손해지시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사실. 알면 알수록. 네. 맞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수업을 잘 참여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꼭 지각하면 지각하시는 분들이 꼭 부상 입히거나 본인 부상이 있거나 그래갖고 수업 중간에 끊기고 막 맞습니다. 이럽니다. 네네. 그래서 수업 참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분리수를 잘 하시려면 일단 첫 번째 참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저희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 열심히 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벨트 색깔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들이 나를 범접할 수 없는 위치 그게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고 수련하는 게 그럼요, 제일 그럼요. 좋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도장에 일찍 와서 좀 예열 좀 시키면서 몸풀기 맞아요. 하시고 네. 관장님 수업에 따라서 잘 운동 따라 하시고 이렇게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블랙벨트까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대화는 두서없이 막 진행을 해봤는데 자, 저희 쭈뼛쭈뼛하게 다 우리 아까 저처럼 도장 들어왔지만 그래도 나갈 때는 땀 빡 흘리고 열심히 하고 강해져 있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BNG 주짓수 가족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